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에코섬유연구원이 자동차 부품업체에 섬유 패션 박람회 참가를 10년이나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첨단 섬유 개발을 위해 설립된 에코섬유연구원이 선정 기준에 맞지도 않은 업체를 지원해 정작 섬유 업체는 소외된 꼴이 됐습니다. 한때 군산의 대표 상권이었던 나운동 일대 상점가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크게 줄고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상권 회복을 위한 발전 전략으로 문화와 청년 등을 특화한 연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가 섬유 패션 박람회 참가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도내 섬유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에코융합 섬유연구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뤄진 건데요. 선정 기준에 맞지도 않은 업체를 지원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섬유업체는 소외된 꼴이 됐습니다. 익산 2공단에 있는 한 업체입니다. 출입문은 자물쇠로 채워져 있고 생산 공장이 아닌 물류 창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업체 간판을 보면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해마다 서울에서 열리는 섬유 패션 박람회 참가에 비용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전북형 첨단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간 2억 1천만 원을 들여 신소재 개발과 박람회 참가비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한 업체 중 한 섬유업체의 익산지사 주소가 이 자동차 부품업체와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보니 해당 섬유업체 대표는 중국인으로 본사는 서울에 있고 익산지사는 법인 지점 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북형 첨단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도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섬유업체, 무엇 하나 기준에 맞는 것이 없지만 무려 10년간 지원된 겁니다. 이 서울에다가 본사를 두고 익산에다가는 저렇게 창고만 있는 데다가 10년 연짝 박람회 지원해주면 안 되죠. 사업체 선정 과정도 허술했습니다. 전북형 첨단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신청한 업체는 3명의 외부 평가위원이 심사합니다. 심사 자체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준 관련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을 한 번이라고 했다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도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계속 제조 공장 형태로 유지하는 줄로 알고는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업종에 지원한 꼴이 된 섬유업체 판로 개척 사업. 정작 지원이 절실한 지역 섬유업체가 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번 계획은 군산 대야역에서 새만금 신항까지 48.3km를 잇는 역의 화물 단선 전철로 대야역에서 옥구까지 기존 선로 19km를 전철화하고 옥구에서 새만금 신항까지 29.3km 구간을 새로 놓습니다. 도는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내년 기본 실시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33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인입철도가 개통되면 오는 2050년 기준 하루 13,000여 명의 여객과 컨테이너 2,400여 톤을 수송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새만금 자율운송 실증지원센터가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동구 도의원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72억 원 규모의 새만금 자율운송 실증지원센터 사업이 2022년 정부 공모에 선정됐지만 아직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융합기술원과 국토부의 부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착공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력 후보지인 새만금 비흥공원은 국토부의 부지 용도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방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면서 새만금 공항이 또 다른 위기를 맞았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9개가 적자라며 중앙과 지방이 비용을 분담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온 신공항 사업은 지자체나 정치권이 포기를 하던지 상당한 재원과 예산을 직접 부담하라는 주문입니다. 한편 새만금공항은 지난 9월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패하면서 올해 한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전북대병원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대한 추가 예산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어제 시의회 행보기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의정 갈등으로 사업비가 상승했다며 군산시에 300억 원을 추가 출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10여 년째 표류하다가 착공된 지 9개월 만에 300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타당성을 거친 만큼 사업비 상승에 따른 부담은 전북대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는 정부가 재수립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5개 분야 33건의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월 TF팀을 구성해 이같이 마련한 사업들을 새만금 개발청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 확대와 K해양관광권역 신설, 농생명 309 산업용지 전환 등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개발 방향과 토지 이용, 도시공간 구조 등을 총괄하는 법정 계획으로 올 말까지 재수립될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가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채를 올해 2천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내년에도 5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 등 시급하거나 추가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한편 내년 예산안은 10조 9,770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익산 중앙동에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진입도로가 확장됩니다. 익산시 건설국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갖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변경 승인 등을 거쳐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동 진입로 확장은 기존 도로 중심선을 유지하면서 우회전 차선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국회를 찾아 내년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정 시장 일행은 오늘 국회에서 기재부 예산실 간부진에게 지역 핵심 사업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건의된 사업을 보면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과 재난안전진흥원 건립, 국립익산식품박물관 건립, K그린바이오 혁신허브 구축 사업, 왕궁 정착농원 자연환경보건 사업 등입니다. 익산시는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한때 군산의 대표 상권이었던 나운동 일대 상점가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는 등 구도심으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군산시의회가 상권 회복을 위한 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산예 시민문화회관 맞은편, 한때 군산 최고의 상권으로 불리던 나운 상점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걸리고 구도심으로 전락했습니다. 전체 80개 점포 가운데 14곳이 빈 점포입니다. 뒤편에 나온 주공시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43개 점포 가운데 비어있는 곳은 2곳뿐이지만 점포의 32%가 월 매출 200만 원 미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강천시장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64개의 점포 가운데 6곳이 비어있고 절반 가까이가 월 매출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물세가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왜냐면 많이 낮춰서 한다고 해도 들어왔다가 얼마 정도 나가고 또 그거 하고 저녁 때면 아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좀 낮춰준 임대료도 그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소비가 늘고 인구가 수송동과 조촌동 등 신도심으로 이동하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지난 6월부터 넉 달 동안 용역을 진행한 결과 새 상권이 경쟁하기보다는 강점을 살린 연계형 상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나운 상점가는 옛 시민문화회관 인근이라는 입지를 살려 문화예술형 상권으로, 나운 주공시장은 전통시장의 장점을 살려 관광형 시장, 강천시장은 젊은 층 유입을 기반으로 청년 특화 상권으로 키우자는 구상입니다. 이 세 상권을 연결하면 단순한 방문을 넘어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행정의 전략적 지원이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세 곳은 경쟁하는 상권이 아니라
서로 강점을 연결하며 하나의 완성형 생활 상권이 됩니다. 결국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의 실행 의지입니다. 구도심으로 전락한 나운동 상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부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오늘 항소심 심리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계부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친형을 보호하기 위해 계부가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한 중학생의 친형과 친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며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계부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익산에서 잠든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아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익산의 한 회사 숙소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배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은 회복 후 가정유지와 관계 회복을 바란다며 아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부안의 오리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부안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경오리 농장은 특별 방역대책기관 정기예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 검사 중입니다. 중수부는 H5형 AI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농장에 대해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수능이 치러지는 가운데 안전관리원들이 시험장에 배치됩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도내 시험장 66곳에 소방안전관리원 67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듣기평가 시간에는 소방차 사이렌을 자제하고 시험장 전용 한 라인을 운영해 119 구급차 긴급 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명택 조국혁신당 익산지 위원장이 당 최고위원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임 위원장은 최고위원 구성이 서울, 경기 또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편중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한 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원과 시민에 의한 공천혁신과 지역순회 당원 원탁회의, 국민참여 만민공동회 개최 등을 공약했습니다. 최고위원은 23일 청주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됩니다. 내년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자신의 첫 공약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내놨습니다. 조 전 청장은 오늘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민 1인당 100만 원씩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 발주공사와 물품 자재 구입 등 입찰로 진행하는 낙찰 차액 일부와 긴축 재정 운영을 통한 일반 운영비 10%를 절감, 순세계 잉여금 활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전년 대비 1,000명이 감소하고 고용률은 64.7%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은 19.6%, 건설업은 6.8% 증가한 반면 농림업과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2,000명이 줄고 실업률은 1.4%로 이 기간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지방도에 설치된 CCTV는 실시간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도 도의원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터널과 급경사지 등 지방도에 115대의 CCTV가 있지만 모니터링 요원이 없어
사고 징후가 나타나도 예방 조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군과 연계한 24시간 즉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과나 배나무를 고사시키는 과수화상병의 위기 단계가 해향 조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0일 기준 무주를 포함해 전국 135 농가 55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6%가 줄었고 2020년 이후 최저치라며 위기 단계를 관심 단계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기존 발생 지역에서 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가의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던 경찰 간부가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부정청탁 등의 의혹을 수사한 전북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정은 지난 8월 지인인 사업가 등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서 접대성 여부 등을 수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군산시가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오는 27일까지 LED 전광판과 읍면동 사무소에 배너 광고를 통해 실시됩니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SNS 릴레이 운영 챌린지도 운영됩니다. 핵융합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오는 27년부터 10년간 1조 2천억 원을 들여 바닷물 속 수소를 연료로 한 인공태양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생활개선회와 함께 겨울철을 맞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익산시의회는 100여만 원을 기부했으며 오늘 오산면에서 생활개선회 회원들과 함께 절임 배추와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했습니다. 익산시의회와 생활개선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관내 복지시설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500포기를 전달했습니다. 익산 홀로그램 업체들이 대한민국 가상융합 산업대전에 참가합니다. 대한민국 가상융합 산업대전은 오늘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익산에서는 홀로랩과 아테크넷, 레인보우 핀토스미디어 등 8개 업체가 참가해 기술과 제품을 선보입니다. 또 기술교류회에서는 국내외 홀로그램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기관 기술 교류가 진행됐습니다. 김영일 전 군산시의회의장이 출판 기념회를 열고 군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공개 행보에 나섭니다. 김 전 의장은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 군산대 아카데미홀에서 새만금 신앙과 군산의 미래, 새만금 신앙의 관할권을 지켜내라는 주제로 출판 기념회를 갖습니다. 이 책은 김 의장이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추진해온 새만금 관할권 확보 노력과 지역 균형 발전 전략 등을 담았습니다. 김 의장은 새만금 관할권을 지켜내 군산 시민의 권익과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연말을 맞아 백제 문화와 현대 감성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백제문화체험관에서 체험 프로그램 백제에 남긴 추억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제에 남긴 추억은 백제의복 공유 폴더, 추억 트리 만들기, 미륵사지 석탑 트리 만들기로 구성됐습니다. 군산시 개정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개정동 착한 가게 19호점으로 신규 가입한 카페 음목서에 현판을 전달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에 착한 가게로 참여하게 된 카페 음목서는 개정동에 위치한 로스터리 카페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17도, 익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1도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18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17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